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 증시는 또 상승 마감했는데 기업들 실적 기대감이 또 시장을 좀 상승으로 이끌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뭐 어제 뉴욕장을 보면서 제가 네. 느낀 것은 이거였습니다. 이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어지간하면 오르고 싶어하는 곳이구나. 예. 그렇죠. 예. 어제는 뭐 그동안에 이렇게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면은 좀 추이를 타던 뭐 증시고 했습니다만 전혀 이렇게 그런 쪽에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고 오프닝 멘트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연준 관계자들은 거의 합의를 한 것 같아요. 동결. 예.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무슨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장을 갖다 이렇게 흔들지는 말자 쪽으로 이제 합의가 거의 된 것 같아서. 아니 또 국채 수익률도 많이 오르기도 네, 하잖아요. 오르기도 했고 예. 또 그들의 논리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예. 자기들이 굳이 기준금리를 안 올려도 시장 금리 자체가 이만큼 올랐으면 그렇죠. 금융 환경이 네. 제약적, 긴축적이지 않느냐. 또 그래서 한번 지켜보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중동발 뉴스는 시시각각도 달라지니까 네. 과연 저 노령의 바이든 대통령 진짜 그 어제 나왔던 얘기대로 이스라엘 방문을 지금 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비스무리한 사람이 또 갈런지 뭐 모르겠는데 네. 우리 어제 낙폭을 많이 줄였고 환율도 떨어졌으니까 오늘은 한번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지금 좀 추가 하락보다는 좀 반등을 한번 모색해 볼 만한 때 아닌가 싶네요. 어제 시장 자체가 밑꼬리 달고 좀 올라오는 예, 모습이었으니까. 아래꼬리 달고 많이 예. 이렇게 올라왔죠. 네. 자, 그럼 오늘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 대표와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뵙는 네. 것 같은데요. 예. 뉴욕 증시 먼저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뭐 분위기 상당히 좋았는데 네. 제가 이제 어제 그 미국장 개장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좀 봤는데 뭐 지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뭐 중동 이야기 시끄럽게 떠들다가 갑자기 실적 이야기 나오는 듯 네. 분위기가 갑자기 실적으로 예.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서 우리 소장님도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증시가 좀 오르려고 해서 그런 건지 일단 실적으로 분위기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일단은 상당히 지금 좋은 분위기들이 나왔고요. 그나마 지금 초반에는 나쁘지 않죠, 실적들이. 네네네, 발표되는 지금 것들이. 전망되고 있는 것들 보니까 데이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분위기는 상당히 뭐 그래도 뭐 예. 견조한 느낌인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어제 이제 특징 종목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은 되레 이제 좀 악재가 나왔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일부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기술주 대부분 어제 분위기 좋았는데 애플만 유독 보합적으로 네, 마감했거든요. 애플도 사실 초반에는 분위기 좋았는데 뭐 하락해서 한 약보합 정도에 지금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앞서 저희 또 기자랑 다뤄봤는데 중국 쪽에서 판매량이 그 아이폰 15 시리즈가 좀 부진하다면서요. 네, 사실 지금 뭐 하반기 애플이 가장 기대하는 거는 이번에 출시된 신작 그 예. 판매인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는 뭐 좀 안 팔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고 지금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중국에서 하웨이한테 밀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네,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애플은 이제 하반기에 항상 신작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가장 이제 기대치가 높은 이 시점인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출시했을 때와는 좀 다르게 약간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지금 핸드셋 시장 자체에 보니까 3분기 데이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거의 뭐 10년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결국 뭐 글로벌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아이폰도 이제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점도 일부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대체로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은 좀 플러스 1에서 2% 정도의 강세의 모습을 보였었고 역시나 조금 뭐 안전 소식이 나왔는데도 상대적으로 시장이 좋다 보니까 오른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가이던스를 삭감했는데 3% 정도 올랐고 포드 같은 경우에도 뭐 리콜 소식이 나왔는데도 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제는 그냥 전형적인 좀 강세장이었고 좀 오르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진 시장이었기 때문에 일부 좀 악재가 나온 기업이 빠지긴 했지만 대체로 악재가 나왔는데도 오른 기업들도 많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뭐 뉴욕에 지금 혹시 또 이것도 기업 실적 전망치나 예상을 딱 확 낮춰놨다가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매출도 이익도 좀 매출이나 이익이 줄었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좋네 하는 이 분위기에 아니면 실제로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느낄 때는 네. 일단 눈높이는 많이 낮춰놓은 상태니까 눈높이는 낮춰놨고. 예, 그 상태에서 일단은 잘 나오는 거고요. 이게 지난 2분기에도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 3분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뭔가 엄청 뭐 호실적을 기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체로는 많이 눈높이는 낮춰놓은 상태인 것 같고 그 상태에서 일부 이제
컨센을 좀 상회하거나 매출이 혹시 보니까 예상보다 안 나왔는데 이익이 좀 잘 나왔다. 그럼 좀 주가가 좋게 반응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기업들 실적 기대감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발표한 기업들 지금 뭐 대형 은행주들 실적도 좋았고 뭐 찰스슈왑도 보니까 근데 찰스 수협도 어제 좋아서 4% 예. 정도 올랐고요. 예. 그래서 대체로 지금 일단은 뭐 눈높이는 낮은 상태에서 잘 나오면 좀 주가는 반응해 주는 것 같고 네네. 이번 주에도 대체로 많은 기업들 실적이 좀 집중되어 있잖아요. 테슬라하고 테슬라, 넷플릭스. 뭐 넷플릭스,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투자 은행들 다 실적이 이번 주에 많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저도 9월에서 10월로 넘어가면서 그 시장의 좀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싶었는데 이게 실적이었거든요. 여튼 네. 그래도 실적이라도 잘 나오는 쪽은 좀 반응이 나와주길 기대했던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길 바랬던 건데 일단 갑자기 중동이라고 하는 변수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렇죠. 실적에 대한 기대치나 뭐 발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들이 사라졌었는데 어제는 일단은 뭐 실적 이야기들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번 주에 대거 이제 많은 기업들 실적이 이제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은 일단은 실적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모 대표께서는 어떻게 지금 중동 재료 이걸 뭐 시장 전망하시거나 이렇게 종목 고르는 가운데 좀 주요 고려 사항입니까? 저는 사실은 그 지난주죠 연휴가 예. 끝나고 나서 예, 이거 좀 심각하겠다 생각했거든요. 심각하겠다. 근데 지난주 그 시장 분위기 이제 보면은 수요일하고 목요일 엄청 막 반등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내가 생각한 것도 다르게 움직이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 내심 오르면서 저희도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눴거든요. 예. 주변의 참여자들. 예. 뭐. 근데 다 비슷한 말씀하세요. 이게 확전이 될지, 그러니까 길어질지, 또 짧게 끝날지 모르는데 시장이 너무 급반등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 근데 다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등을 하니까 이게 또 다시 살짝 올리는 상태에서 내리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어제 일단은 좀 나온 듯 했습니다. 월요일 날. 그래서 또 이 분위기 가는 건가 싶었는데 일단 오늘 어제 미국장이 이제 좋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좀 반등이 나오는지 봐야겠지만 예.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짧게 끝냈을 때 하는 이제 그런 싶은 생각은 있는 것 같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저희보다 마음이 더 급한 게 그쪽인 것 같아요. 예, 뭐 아무래도 본인 재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발빠르게 지금 행보를 바꾸고 있거든요. 그만큼 뭔가 좀 짧게 끝내려고 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짧게 잘 끝나거나 이 이슈가 좀 해소가 되면은 변수가 좀 사라지게 되면은 그래도 안정은 찾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최악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럼 유가 급등도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네요. 저는 내심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건데요. 예. 저희가 작년에도 경험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도 그때도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거 길게 안 간다 했거든요. 단계 맞아요. 네네. 종료를 그건 다 속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래 갔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전쟁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예단하기 어렵다. 네. 그래요. 뭐 지금 이렇게 아침에 이제 다우존스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두루두루 훑어보다 보니 그동안에 계속 흘러내리기만 하던 뭐 나이키나 코카콜라 같은 이 소비재 쪽 이 주식들이 주가들이 어제 이제 좀 양봉이 크게 나오고 했는데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콜라를 사람들이 많이 마시기 시작하거나 나이키를 뭐 2컬러씩 신는 것도 아닌데 주가는 많이 빠졌는 거 기다렸다가 한번 보초병 세워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느낌이 좀 저도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속칭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가 뭐야 그랬을 땐 가격이 비싼 거. 비싼 거. 가장 큰 호재가 뭐야 했을 땐 가격이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사실은 추구하는 게 가격 그냥 싼 거를 계속 그냥 찾아보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싼 걸 찾아보자. 예, 그러니까 계속 싼 거 찾아보고 앞으로 오를 만한 이슈가 뭐가 있나 다시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무언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오를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싼 기업들은 좀 있는 것 같고 가격이 많이 좀 내려온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좀 호재가 나오거나 이슈가 있으면 반등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지금 보면은 뭐 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미국도 뭐 그건 좀 심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심한 것 같다. 아니 지금 소비재 말씀 주셨으니까 또 이번에 소매 판매 발표되잖아요. 지금 어때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준은요? 소매 판매가 좀 다소 둔화될 거로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제가 뭐 예. 미국의 엄청 그 소매 판매 이런 거 데이터까지 찾아보진 않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미국은 경기가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미국 당국자들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뭐 경기 침체 생각보다 안 올 것 같다. 그 다음에 최근에 데이터 의견 조사한 거 들어보니까
이러다가 경기 침체 안 오고 잘 반등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회사 분위기가 좀 전환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만 놓고 볼 때는 뭐 소비나 이런 쪽에서는 큰 뭔가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되려 뭐 우리가 걱정이 됐고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지금 사실 소비가 문제인 것 같죠. 그렇죠. 그동안에 지금 2주 만에 출연이신데 우리 국내 시장으로 이렇게 시선을 돌렸을 때 그동안 이재호 대표 이렇게 눈길을 끌 만한 어떤 업종이나 종목이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10월 들어 가장 크게 집중해서 보는 섹터는 반도체인 것 같아요. 반도체. 네, 반도체 제가 9월 달 그 말쯤에 말씀드렸는데 아마 9월 달 이제 끝나고 나면은 3분기 마감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월간 데이터, 그다음에 3분기 데이터 이런 것들 마감될 거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이미 실적 발표를 했고 그 발표 이후에 많은 애널리스트 이야기를 지금 의견을 보면은 메모리는 지금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지금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은 확실히 지금 턴을 하는 것 같고요. 삼성 쪽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간선하던 거에서 다시 증산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업황을 지금 상당히 중요시하게 이제 봐야 되는 시점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또 보면 조선주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유가 상승하면서 또 조선주 같은 경우는 또 호재로 인식이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연결고리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지 좀 알려주시고 네. 뭐 슈퍼호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네, 일단 조선주들이 어제 좀 오르는데 어제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보면은 전쟁 관련주라고 하는 종목들 섹터가 다 올랐던 것 같아요. 막 에너지 네네. 쪽이 특히 이제 많이 올랐고 정유, 석유, 그다음에 뭐 도시가스 이런 쪽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뭐 조선이 얼마나 연관성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나 또 연관성 없는 것 같지는 또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또 하나 헷갈리는 건 뭐냐면은 지금 최근 시장이 불안해도 나름 올랐던 섹터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쪽이에요. 반도체는 사실은 뭐 올랐다고는 할 수 없어도 최소한 떨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뭔가 버텨줬던 것 예. 같은데 반도체는 그럼 실적이 좋았는 거냐면 그렇지는 않고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확신적인 부분들이 좀 수급적으로 많이 반영된 것 같고 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 좀 좋은 섹터가 어디야 이렇게 했을 때 조선주가 대형주 단에서는 괜찮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주들이 지금 일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게 어제 좀 많이 투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국내 3사 어제 올랐고 기자재 업체들도 같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특정 종목이 오른 게 아니고 섹터 전반적으로 오른 것 같고요. 오늘도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의 이제 의견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상당히 실적들이 좋기 때문에 지금 봐라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픽으로 기자재 몇 개 종목들을 꼽아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그 종목들은 상당히 실적이 좋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프리비자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 조선 쪽은 이제 상당히 이제 강한 메시지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수급이 오갈 데가 없다가 지금 괜찮은 쪽, 앞으로 좋아질 쪽으로 좀 들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특히 이제 섹터로 봤을 때는 조선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측면에서는 뭐 2,400포인트, 혹시나 2,400포인트가 살짝 무너지더라도 2,380에서는 지지될 만하다 싶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일단 이제 바깥에서는 도와주는 양상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되었건 뭐 바닥 확인 후 상승세 전환이 됐건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건데 당분간 시세가 또 나오면서 어떤 쪽에서는 또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가파른 속도에 하루에 뭐 두 자릿수만 상승, 뭐 심지어 이렇게 단가 자체가 싼 것들은 걸핏하면 뭐 상한가 시도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 이런 시세 분출장이 나왔을 때 그게 추세가 아니면은 결국은 잘 타고 나와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번 대표님께 질문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 차트에 제 화면에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 밥캣, 퓨얼셀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까지 해가지고 쭉 띄어놨는데 이 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다 그동안에 두산 그룹주가 관심을 끌었으니까 주가 추이는 잘 아실 테고 이게 꼭 이 두산 그룹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한번 팍 치고 나면은 꼭 그걸 갖다가 원위치보다도 더 심하게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우리는 자주 봅니다. 많은 기업들 주가에서 두산 로보틱스만 하더라도 어제 혼자 뭐 9% 가까이 빠졌는데 로봇주가 끝난 겁니까? 아니면 두산 관련해서는 그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뭔 일이 벌어졌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여기서. 글쎄요, 제가 이제 네.
지난주 로봇 월드라고 하는 전시회 다녀왔거든요. 다녀오셨어요? 네. 예. 뭘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로봇적 산업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무언가 변화가 있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예. 상당히 좋아지는 건 맞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그 공모가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고 한 2거래일 정도는 사실 잘 버텨왔는데 네. 이게 기본적인 신규 상장주들의 어떤 특징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한참 상장한 이후에 기대감들에 부풀어서 그 공모 청약을 했지만 많이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예. 앞으로 이 종목은 더 좋아지겠다는 전망과 함께 기대감과 함께 상장과 동시에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형성이 되죠. 예.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가 또 급등을 하니까 차익 실현도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데 그 차익 실현 물량 사실은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그 확약되지 않은 물량들이 나오면서 네. 대거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현상들 이게 늘 신규 상장주들에서 나왔던 특징인데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일주일 정도 사이에 봤을 때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심한데 물론 우리나라가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2거래일 정도 급등을 했지만 워낙에 급락한 상태에서 반등했던 거라서 사실은 그 올라왔다 하더라도 뭐 2,500도 못 넘을 정도로 많이 올라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종목들도 변동성을 보였는데 가격이 좀 높았던 종목들은 또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욕구는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로봇주들이 좀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심한데 역시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시나 뭐냐면요. 좀 시총이 큰 쪽, 그다음에 그동안에 좀 연관을 봤을 때 많이 올랐던 섹터 쪽 이런 쪽에서 좀 시장이 흔들릴 때 차익 실현 욕구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 로보틱스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움직였던 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두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이 제가 상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1조 6천억이면 굉장히 싸게 평가받을 거다 말씀드렸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조 넘어가는데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조 원대로 내려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3조 원대에 올라가면서 순위는 이제 매출 규모에 맞게 자리가 잡혔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좀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렇게 같이 움직일 거라 보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일단은 두 개 섹터, 두 개 종목 모두 다 내려오고 있고 이게 로봇주들 변동을 가지고 오고 있는 건데 여튼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반복될 거고 이건 늘 그냥 현상이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 기업들의 가치나 가격을 매기기보다는 그냥 수급에 의한 변동성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많이 올라간 기업들 차익 실현 누구나 이제 욕구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은 좀 그게 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얼마 전에도 기관 매니저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네. 이 매니저분들 그 계약 기간이 또 돌아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수익 실현 낼 수 있는 쪽에서는 빨리 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의 계약 자리 보존을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회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른 쪽, 좀 수익 난 쪽에서는 과감하게 이익 실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량들이 최근에 또 매도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복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 대외 변수가 또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리적으로 이런 거죠. 주식을 갖고 있기보다는 현금을 갖고 싶어하는 니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두산 로보틱스에도 많이 이번 주, 지난주 좀 투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에 더해서 어제 우리 코스피도 이렇게 보면 평소 대비 워낙 저조한 거래량에 비해서 아래꼬리 달면서 음봉 마감은 여전합니다만 그래도 장중 낙폭을 갖다가 크게 좀 줄이면서 했는데 거래량도 조금 느는 모습이길래 그리고 어제 뉴욕장도 보니까 또 혹시 이게 이제 막연하다면 막연할 수 있고 아니면은 과거에 늘 그래왔으니 하니 이미 이제 중동 이야기 들을 만큼 들었고 연준의 무슨 긴축 얘기 들을 만큼 들었고 자 이제 실적 시즌도 왔고 연말 랠리 준비하자 이렇게 좀 분위기가 잡힌다고 보면 어떨까요? 저는 연말 그 랠리나 올라가는 흐름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 어떤 네. 비중으로 봤을 때 개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개인분들이 최근에 가장 특히 연말 갔을 때 이제 가장 민감하게 그 반응들 하시는 것들이 그 세금이잖아요. 세금, 네네. 양도소득세. 아 예. 생각보다는 이거 제가 몇 해 전에 걸쳐서 지금 느끼고 있는 체감일 수 있는데 20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소위 말하는 뭐 연말에는 배당주 좋으니까 좀 사세요 하면 그런 거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네.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분들의 어떤 수급에 의한 시장의 움직임이 더 강한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렇게 뭔가 랠리 이런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네네. 제가 8월달, 9월달에도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2,500 코스피 기준으로 볼 때 2,500, 2,700 저는 이렇게 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예.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은 2,500이고 상단 2,700인데 이 안에 범주에 있어야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 했던 거고 네네네. 이 와중에 올라가는 섹터와 뭐 좋아지는 섹터 이렇게 구분되어질 거다 얘기 드렸던 건데 지금은 2,500 밑으로 깨고 내려갔잖아요. 지금은 되려 이제 빠르게 2,500 안으로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것만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네. 만약에 못 들어올 경우에는 연말까지도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은 일단은 뭐 또 다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코스피만 놓고 볼 때는 좀 불안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오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랠리를 좀 기대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개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하고 이제 하마스 간의 그 전쟁이 좀 격화되는 양상이다 보니까 그 석유하고 가스 관련주들이 예.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단 말이죠. 뭐 네. 대표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대성에너지, 뭐 인천도시가스, 또 석유 쪽에서는 흥구석유, 뭐 중앙에너비스 이런 쪽이 좀 테마로 뭔가 형성이 되면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때요? 사실 유가가 지금 엄청 급등하는 추이도 아닌 거고 다만 변동성이 큰 상황인 거잖아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이 흐름 때문에 종목들을 그 예. 작년 실적을 좀 봤습니다. 예. 아,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 작년에 똑같은 이유로 주가들이 많이 올랐었고 지금보다 더 많이 올랐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럼 그 기업들이 수혜를 받느냐, 그거를 숫자로 확인을 해봤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 기업들이 일부 매출이 오른 기업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서 판가가 오른 거예요. 근데 결국 그렇죠. 기업은 예. 이익을 내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마진 남겨야 되는데 예. 남기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제가 볼 때 실제 실익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 성격으로 움직이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실제로 뭐 오른 기업들, 뭐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이런 기업들 보니까 다 도소매, 그러니까 유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기업들이 매출이나 이익의 변동은 있는데 실질 이익은 그렇게 없었다. 그래서 주가만 움직였던 거고 지금 저한테도 어제 타 방송사에서 어떤 분이 의견을 묻더라고요. 더 갈까요, 말까요? 아, 근데 석유 가스 관련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단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쟁이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저한테 묻는 거거든요. 작년에 다 그랬잖아요. 짧아진다고. 네. 금방 끝난다고. 2주 만에 끝나 그랬거든요. 2주 아, 만에 안 끝났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네,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주가가 더 갈까요, 말까요 했을 때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잘 보라고 했는데 어제 그 장중 시장 변동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휴전한다 그러니까 급락하던 종목들이 다 보어로 돌려세웠어요. 아, 예. 그러다 이게 또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또 내려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잠깐 눈 깜빡하면은 주가가 움직이니까 이 종목들도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기대치로만 왔다 갔다 하는 테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걸 굳이 K 증시의 매력이라고 하기에는 코로나 이후에 미국 장도 그렇고 미국 장의 그 밈 주식 한번 흐름이었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 뭐랄까 이 돈 많은 장에서 그리고 또 인터넷이 워낙 발달한 세상이다 보니까 예전 1, 20년 전하고는 확실히 시장 달라요 보면은. 네, 제가 그 하나 좀 성격이. 그 말씀에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요새 이제 많은 전문가 뭐 이제 주식 참여 오래 하신 분들하고 얘기 나눈다고 하잖아요. 네. 이분들 수익 좀 오래 괜찮았어요. 제가 여쭤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원래 평상시에 좀 지식이 있고 잘했다고 하셨던 분들이 올해 그렇게 수익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투자하셨거나 매매하셨던 그런 분들은 생각하고는 좀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패턴이 예상이 안 된다는 거죠. 2020년 그 코로나 터졌을 때 기억나십니까? 2월달, 3월달 그 급락하고 이후에 장이 돌았었을 때 네네. 좌우지간 지점장급 이상, 지역 본부장급 증권업계 죄다 그해 2020년에 마이너스고 뭐 반토막 이러고 있는데 대리 사원들은 대리급 사원들은 그냥 뭐 그때 따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올해는 확실한 거는 이 좀 변칙적인 패턴을 변칙적인 패턴. 아니 또는 예상 뭐 하거나 예상하지 않은 반대로 좀 했던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되려 수익이 많이 났던 것 같고 네. 정상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투자했던 분들은 이런 흐름이 나오나 이런 분위기였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아직 뭐 3개월 남았지만 생각보다 수익 별로 좋지는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대부분 많이 고생도 하고 계십니다. 네. 2차 전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제 에코프로비엠 어닝 쇼크였잖아요. 그런데 네네. 최근에 보면 주가 오히려 좀 떨어질 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대기했다가 매수하는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네. 예. 일단 2차 전지 제가 나중에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지금 뭐 2차 전지 종목들 계속 이야기 이번에도 3분기 실적 나오는데 똑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메탈 가격이 떨어져서 판가 하락에 의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빠졌다. 근데 연간으로 봤을 때 그러면 상반기에는 그러면 주가가 좋았을 때 메탈 가격이 올랐냐 이거죠. 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황은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시장, 2차 전지 시장은 계속 지금 성장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속도나 뭐 분위기 이런 게 좀 달라진 거고 이것 때문에 지금 투자 심리가 약간 이제 바뀌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그 각 기업별 실적 체크하시되 그 크게 저는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결국 뭐냐면 P하고 Q잖아요. 지금 네. 뭐 판가가 네. 떨어진 거면 P가 떨어진 거지만 양은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걸 봐야 되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앞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실적 나올 때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좀 실적 기대치가 있는 거는 배터리 셀 중에서 삼성 SDI가 나름 실적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쪽은 보니까 그래도 수익성 방어를 해오면서 늘 투자해 왔기 때문에 나름 3분기 실적도 견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배터리 셀 중심으로는 삼성 SDI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0.2% 지금 반등 좀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2,442포인트고요. 코스닥도 0.2% 역시 또 반등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 지수 81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67,400원. 강보합 출발 좀 예상되네요. 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가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22,600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5% 상승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2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0.9%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53,9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죠. 현대차 오늘 0.8%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 상황 좋아 보이네요. 18만 7천 원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강보합으로 다시 또 바뀌네요, 금방. 자, 그리고 LG화학이 1.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52만 원. 포스코홀딩스가 0.7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1만 1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는 1.9% 하락 예상되고 지금 호가에서는 50만 4천 원. 기아 0.7% 내림세가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8만 3,3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0.2% 상승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호가 흐름 좋아 보입니다. 2.5% 상승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는 85만 6천 원. 셀트리 헬스케어 보합 예상되고요. 포스코 DX가 1.2%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 상황은 57,800원. LNF가 1.2% 약세 예상되고요. 15만 6,100원으로 지금 예상 체결가 집계가 됩니다. HLB가 1.2% 상승 예상됩니다. 31,450원 호가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SM도 0.9%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에서는 12만 2,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알테오젠과 펄어비스는 약보합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좀 반등을 시도할 걸로 보이는데 탄력적인 반등보다는 정말 좀 제한적인 좀 박스권 또 반등 좀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런 예. 것 같죠. 예, 그런 것 같고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개인들의 뭐 급락대 보면은 주로 개인 매수, 외인하고 기관 매도 이렇게 잡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지수 오를 때는 보면은 이제 개인 사고, 개인 팔고 뭐 그렇게 뒤집어지는데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막 빠질 때 개인 매수고 오르는 날 개인 매도면 팔아요.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단기 트레이딩으로 많이들 지금 투자를 예. 하시는 것 같아요. 매매를. 예. 그러니까 예. 시장이 박스권이니까. 박스권이니까 그렇게 예, 떨어질 때 사고. 예. 잘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또 뭐 예상 체결 지수보다 오늘은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는 날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선 환율하고 금리가 좀 이렇게 금리는 비우호적이에요, 증시에.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으니까요.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예. 우리도 오늘 금리가 좀 오를 것 같은데 이제 환율이 조금 이렇게 달러가 약세로 가졌던 이 부분이 이제 환율로 인한 또 공포는 또 줄어들고 하는데 어쨌거나 뭐
하루하루 이만한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드라마가 어디 있고 이런 시트콤이 있나요? 아니 너무 근데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너무 빠르죠. 뭐 테마도 예. 그렇고 섹터도 그렇고 사실 이런 장에서 수익 낸다는 거 자체가 쉽진 않은데 너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빠나면 드라마가 재미가 없잖아요. 아침 드라마처럼. 그리고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장에서 수익 내기 쉽지 않고 그러니까 예. 반전에 반전. 원래 약간의 예측이 좀 또 불가한. 약간의 또 막장 느낌 이런 게 있어야 드라마가. 예. 요즘 성공을 시장이 하죠. 그렇다는 예,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최근에 변동이 좀 심하잖아요. 예. 되려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 내기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것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예, 근데 그 타이밍을 제가 매매를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봤을 때 앞서 그 로봇주 말씀해 주셨잖아요. 로봇주들이 그 시장 빠질 때 급락하거든요. 최근 네네네. 보면 네네. 많이 올랐던 종목들 아까 책 시장 나온다고 했잖아요. 급격히 빠졌다가 반등 나올 때도 굉장히 급등해서 올라가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매매 타이밍으로 빠지는 날 사는 거죠. 빠지는 날. 빠지났다가 오른 날 대파는 수급의 방향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섹터, 뭐 네네네. AI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네, 쪽 그렇죠. 빠지면은 그래서 좀 많이 빠지는데 그런 날 있어요. 하루 네. 로봇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하루에 10%씩 빠진 종목도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 종목들 반등도 그 다음 날 막 5% 10% 바로 반등 나와요. 그러니까 변동이 생긴 거지. 가격은 약간 보면은 주간 단위로 보면 약간 횡보하는 듯한. 맞아요. 그러니까 제자리인 거죠 가격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매매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유리한 시장인 것 같고 지금 변동성을 잘 이렇게 쫓아다니시면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뭔가 기계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나 보네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트레이딩 하셨던 분 그 옆에서 지켜봤는데 정말 기계적으로 하시는데 매수보다 특히 매도를 기계적으로 하십니다. 특히 손절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잘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화가 되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식을 산 다음에 개인분들이 손실 보는 걸 좀 싫어해가지고 안 팔잖아요. 근데 언젠가 올라갈 거라 그분들은 생각이 되니까. 네네. 그래서 그분들은 근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바로 매도를 하시고 다음 종목을 찾아가십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움직이시니까 확실히 매매를 하시려고 하면은 특히 그 손절, 예. 그 마이너스 구간에서 내가 매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이냐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추세적으로 이렇게 아직 무너진 섹터가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그냥 제 생각이지만 마이너스 뭐 5% 10% 정도는 버틸 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지간한 종목들도 우량주도 사실 보면은 그렇게 떨어진 종목들이 많아요. 실적주 예. 중에서 더 예. 빠진 종목 많거든요. 근데 뭐 테마주라고 할지언정 또는 뭐 아직 뭐 산업이 크게 형성 안 돼서 매출이 안 나온다 할지언정 뭐 지금 소위 말하는 주도 산업이고 주도 섹터인 종목들은 좀 빠졌다 싶어도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 수요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고 그 심리적으로 이쪽은 그래도 다시 좋아질 거라는 그 심리도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도 반등도 빨리 나올 거야. 약간 이 심리가 2차 있는 전지도 것 같아요. 그런 쪽이죠. 네네. 어제 제가 에코프로 앞서 예. 말씀드렸지만 장중 마이너스 그 한 4, 5% 갔다가 6% 갔다가 금방 한 5분 사이에 다 반등을 예.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뭐 매수만 붙었다 싶으면은 반등은 쉽사리 나오는 거라서 지금 좀 많이 빠지는 섹터, 그 다음에 올해 주도 섹터, 예, 대표적으로 뭐 로봇이나 2차 전지는 뭐 좀 많이 빠진 날 이럴 때는 좀 들어가 보시면 괜찮은 것 같고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미용 의료기 관련된 종목들 잘 보시면 지난주에 좀 급락했거든요. 레이저 관련 기기. 뭐 미용 의료기 수출 뭐 예를 들어서 원택이나 뭐 클래식 이런 종목들도 많이 빠졌는데 제가 볼 때 빠질만한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도 다시 실적 시즌 돌아오면 계속 언급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반등이 또 하루 이틀 만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쪽도 분명히 좀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음식료 섹터는 어때요? 최근에 보면 음식료 쪽도 사실 수출 자체가 굉장히 견조하다는 소식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일단 뭐 대표적인 게 라면이잖아요. 예. 라면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데이터를 뭐 월간으로 체크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들리는 이야기로 그다음에 제가 삼양식품 2분 시즌 나왔을 때도 밸류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그때 농심하고 좀 비교해 드렸었는데 농심은 제가 볼 때는 적정 주가인 것 같다 말씀드렸던 것 같고 삼양식품은 좀 남아있다 그랬어요. 올라갈 룸이. 근데 지금 2분기 실적 나왔을 때 요 주가 흐름 보시면 갭으로 올라갔던 그날 같은데요. 그 이후로 더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온 상태인 것 같고 뭐 수출 데이터나 이런 거 수출적에 비교했을 때는 지금 삼양식품도 제 판단이지만 적정 주가 레벨은 올라왔어요. 네. 다만 여기에서 이제 모멘텀이 더 붙느냐 안 붙느냐 이런 싸움인 것 같습니다. 호가에서는 오늘 보니까 또 화장품 섹터가 좀 움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장품은 뭐 지금 아모레퍼시픽, 뭐 투심은 나쁘지 아모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며칠 또 빠지지 않았나요? 네네. 네. 그리고 최근 시장이 좀 빠질 때 IT, 2차전지 이런 쪽 빠질 때 보면은 예. 올라오는 섹터가 중국 뭐 소비주, 화장품이나 네네. 그 바이오 기업들이 좀 올라와요. 아, 바이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이렇게 시소하듯이 한쪽이 빠지면은 예. 어디론가지 매수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게 좀 뭐 바이오, 뭐 화장품 이런 쪽 들어갔던 것 같고 화장품은 제가 한 지난 몇 년간 별로 안 좋게 봅니다 얘기 드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뷰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중국 이제 단체 관광 허용됐기 때문에 뷰를 약간 바꾼 건데 다 좋게 보진 또 않아요. 왜냐면은 중국인들도 여행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네네. 옛날에는 꼭 면세점을 갔다. 근데 요새는 그 CJ 올리브영 여기가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비의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샵인샵, 이 로드샵 과거에는 각 브랜드별로 로드샵이 있었는데 대형 어떤 H&B 매장 큰 걸 가지고 있는 CJ 올리브영 이런 쪽에 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뭐 분기 단위로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금 클리오 같은 기업이 보니까 올리브영에서 매출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실적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 내에서도 일단 구분해서 보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대표적으로 클리오 같은 기업들 보자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오늘 시장 일단 좀 반등을 시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간밤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많이 올라줬습니다. 어제 또 밑꼬리 달고 올라온 만큼 오늘 국내 증시 어느 정도 힘을 내주는지 봐야겠죠.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17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면전이 초읽게 들어간 상태에서 오히려 기업들 실적의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 그랬다. 투자 심리도 그쪽에 좀 반응을 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나스닥도 많이 올라줬고요. 뭐 테슬라 주가도 올랐고. 다만 이 가운데 일부 뭐 기술주 내에서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아이폰 15 판매량 부진 소식이 이어졌습니다만 종목별로 희비는 엇갈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는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일단은 낙폭을 줄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7% 호가 흐름보다 훨씬 좋습니다. 2,456포인트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0.9% 올라갑니다. 818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상승 출발 보여줍니다.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7% 올라갑니다. 67,8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1% 상승합니다. 47만 9천 원. SK하이닉스도 0.48% 올라갑니다. 12만 4,7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올라갑니다. 72만 4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보합. 지금 약보합으로 바뀌었네요. 54,300원. 현대차 0.6%, 0.7% 올라갑니다. 188만 8,1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도 1% 가까이 올라갑니다. 51만 2천 원이죠. LG화학도 0.9% 상승합니다. 51만 8천 원이고요. 삼성 SDI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3.5% 강세고요. 53만 1천 원권에서 거래됩니다. 기아도 올라갑니다. 0.48% 상승하면서 8만 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는 지금 삼성 SDI 강세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 뭐 조선주들도 오늘 흐름 좋은데 특히 HD 한국조선이 HD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2% 강세고요. 현대 미포조선도 0.9%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오션도 1.4% 상승 중이고요. HD 현대중공업도 0.78% 올라가고요. 현대 미포조선 1% 이상 올라갑니다. 조선주들 흐름도 좋고요. 기계 섹터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2% 강세 보여줍니다. 철강금속 섹터도 좋아요. 오늘 두루두루 지금 강세를 보여주는 업종들 많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에요. 철강금속 내에선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동국홀딩스, KG스틸 모두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계 섹터 내에서는 현대인프라코어, 두산에너빌리티, 또 STX 중공 2%에서 1% 상승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2.4%, 2.6% 올라갑니다. 24만 9천 원. 에코프로도 1.8% 상승 중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강보합이네요. 64,900원. 포스코 DX가 1.4%, 1.58% 올라갑니다. 5만 8천 원이고요. LNF도 흐름 좋습니다. 2.7% 상승이죠. 16만 2,300원이고요. HLB 0.48% 올라가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1.4% 상승합니다. 11만 2,900원.
알테오제는 좀 떨어지고요. 펄어비스가 1% 상승 중이고요. SM이 0.7%, 0.4% 상승 12만 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55억 원, 131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17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5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5억 원, 1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 개장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달러 환율은 5원 20전 하락한 1,348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그 달러 환율이 또 빠르게 좀 하향 안정화를 되찾아가는 것 같네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뭐 사실 우리 환율이 1,350원 중심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깥에는 그대로입니다. 어제 보던 시세 그대로예요. 달러엔 환율 뭐 네. 149.60 근방에서 150엔 위로 가자니 BOJ 개입이 신경 네네. 쓰이고 뭐 유로 달러 1.05대에서 또 유로가 강해지지도 약해지지도 않고 뭐 위안화도 고만고만 특별히 네.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도 환율도 그냥 아직까지는 왔다 갔다인 것 같아요. 1,350원 네. 위에 가면은 매물이 좀 나오고. 네네. 그러니까 박스권인 거네요. 박스권인 것 같습니다. 예. 아 근데 외국인이 안 도와주네요. 외국인이요. 그죠? 그래. 아까 그랬잖아요. 개인 수급으로 움직이는 개인 장이라고요. 수급으로 움직이는 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지금 뭐 로봇주들 저희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로봇주들이 지금 대거 올라오는 상황인데 지금 종목들 보게 되면 최근에 뭐 로봇 같은 경우 두산 로보틱스, 뭐 뉴로메카 네, 네. 뭐 이런 종목들 많이 떨어졌는데 확실히 좀 대기 매수세가 좀 있었나 봐요. 오늘 또 올라오네요, 강하게. 네, 맞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반등 나올 때 예. 그동안에 주도 섹터 쪽에서 반등이 좀 세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로 보면 로봇, 이차전지가 코스닥 같은 경우 주도하듯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시장의 어떤 분위기 그대로 좀 반영되고 있고요. 갑자기 또 뭐 시장이 더 급락한다 그러면 아마 이쪽에서 또 많이 빠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차익 실현이 또 빨리 나온다는 거에서 전체적으로 회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올라가는 게 어떤 갑자기 뭔가 올라가면 이슈가 나왔나? 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집중이 되었다가 또 집중이 분산됐다 이렇게 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종목들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개장 아직 뭐 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동시효과 때문에 좀 강하게 가서 일단 미국의 어떤 그 시장 분위기 그대로 좀 이어받고 있어서 그나마 또 다행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시장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딴 거 없어요. 한 이틀 급등 나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빠져나올 수밖에 없네. 저는 어제 눈길을 끌었던 종목이 LS 전선 아시아인데 이게 저 무슨 뭐 베트남의 해저 케이블 뭐 MOU 소식 정도로 갖고 이제 이렇게 이틀 뭐 9,000원 밑에서부터 뭐 14,000원까지 확 이틀 만에 뛰었는데 오늘 같은 이 장에 혼자 3%대 하락이네요. 네, 뭐 일단 어제 개별주들 중에서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는데 이게 저도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사업적인 이제 내용 때문에 올라간 건지 기사는 네. 사업적인 내용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또 사업과 별개로 그 전쟁 테마로 엮여서 종목들이 아, 꽤나 예, 있었어요. 예. 무슨 뭐 소재가 뭐 이스라엘 쪽에 수출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뭐 대체제니 뭐니 하면서 각 개별 섹터의 종목들이 막 우후죽순 어제 올랐던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LS 전선 아시아도 요 며칠 급등을 했잖아요. 이게 과연 뭐 어제 나온 그런 기사나 MOU 때문에 이 정도 올라갈 건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니었다.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걸로는 이 정도 올라갈 이슈는 아닌데 그러면 결국에는 전쟁이나 이런 쪽의 이슈가 더 강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사업적인 이슈인데 예. 막상 수급적인 내막은 이제 전쟁 이슈였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종목들을 보면서 헷갈리고 있는 게 이제 그런 점들인 겁니다. 그래서 투자 판단이 좀 어렵다고 하는 거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사업 내용 보고 이렇게 투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투자하면 이게 투자 판단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이런 거 말씀드렸던 겁니다. 어제인가요? 최근에 왜 그 뭐 HSBC를 비롯해가지고 홍콩에 있는 글로벌 IB 공매도? 거 2개 불법 공매도 얘기 나오던데 아, 네. 그 내용 좀 어떻게 한번 들여다보셨어요? 저도 이제 그 주말이었죠. 기사가 예. 쭉 나오길래 보긴 예. 봤는데 엄청 막 자세하게 보진 않았는데 네. 그게 뭐냐면요. 그 우리 지금까지 뭐 공매도 세력이라는 표현들 하잖아요. 공매도 세력이라고 표현들 많이 예, 하잖아요. 예,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식 이제 참여자분들이 대체로 이제 그 공매도 세력이라고 하는 거 보면 90% 이상은 외국인들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그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그 공매도 데일리라는 자료가 매일 나와요. 네. 그리고 데이터도 매일 나오는데 잘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다 공매도는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뭐 불법 공매도든 뭐든 그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또 표현하기로 기울어진 운동자 이렇게 표현들 하잖아요. 대체로 이 외국인들에게 좀 유리한 그런 공매도 제도인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뭐 부각이 됐다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올 게 그냥 표면적으로 등장을 했다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네. 지금 당국의 의지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고. 기업 다녀오셨죠? 네네. 예, 어디 다녀오셨나요? 전쟁이 나도 탐방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할 일은 해야죠. 이번 달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 7, 8개 또 시장도 안 좋다 보니까 탐방을 네. 좀 더 많이 잡고 있어요. 아. 차라리 시장 뭐 HTS를 쳐다보기보다는 그냥 탐방을 다니면서 기업 공부를 더 하자 이런 차원에서 탐방을 많이 잡고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제로투세븐인데요. 그 궁중비책이라고 하는 이제 화장품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이들 유아동 이제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이를 이제 키우시는 분들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궁중비책이라고 하는 그 화장품 브랜드 익히 이제 알고 계실 거고 이게 잘 팔리는데 우리나라 잘 팔리지만 중국도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공사가- 제로 투 세븐이 그거구나. 일곱 살, 네네. 그 영아 갓난아기부터 네, 7살 학교 맞습니다. 들어가기 전까지.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아 이제 전문 기업이라고 네, 볼 수 네. 있겠고요. 예전에 저출산 관련주 때 많이 등장했죠. 네, 제가 이제 뒤에 투자 의견을 드리겠지만 밸류에이션으로 보기보다는 역시나 그 정책 이슈 모멘텀 이걸 주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좀 대응도 그렇게 짜시면 될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최근 사업 현황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일단 이 궁중비책은 2008년도에 브랜드 런칭을 했고요. 브랜드가 이제 런칭된 이후에 자리를 좀 잡아가지고 좀 성장을 해온 케이스이고 이 브랜드도 꾸준히 리뉴얼을 해주는데 최근에 등장한 브랜드가 뭐냐면 궁중비책 프리뮤니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업그레이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는 22년도 3월 달에 나왔고 중국은 2분기부터 이제 제품이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향후에 이 제품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제로투세븐의 1분기 실적을 잘 보시면은 실적이 약간 급감했을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기존 제품 재고 소진도 해야 되는데 신제품이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믹스 과정에서 물량이 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게 제품 출시가 된 이후에는 이제 리뉴얼이 된 거죠. 그래서 2분기부터는 바로 실적이 정상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 지금 분기 단위로 볼 때는 계속해서 잘 팔리는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궁중비책의 이 프리미엄은 지금 자리가 잘 잡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제로투세븐이 또 집중한 사업이 뭐냐면은 중국 쪽에 영업망을 좀 강화한 겁니다. 기존에는 중국의 동쪽 지역 중심으로 영업망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중국 전역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영업망이 좀 넓어졌기 때문에 중국에서 판매가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제로투세븐 실적을 보실 때 판매 경로라고 있는데 수출 데이터, 수출 비중을 잘 보시면 수출 비중이 아마 50% 이상일 거예요. 이건 대부분 다 중국 쪽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쪽에 수출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영업망이 늘어나면서 더 제품이 잘 팔리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 상반기에는 베트남에 또 매장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 지역, 중국 이외 지역에서도 매출을 좀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해 영업망을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열심히 뛰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업적인 내용은 POE라고 해서 이 분유캔 뚜껑 사업입니다. 포장 사업이에요. 분유캔 뜯어보시면 이렇게 손잡이 달려 뜯는 게 있는데 이거 뚜껑을 만드는 게 바로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요 고객사가 메일유업, 일동 후디스 그리고 해외에서는 뉴질랜드나 호주 이런 분유 제조 업체가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중국 쪽으로 역시나 이 제품 많이 팔립니다. 뭐냐면 결국 호주나 뭐 한국의 기업들이 고객사이지만 이 분유 제조사들이 다시 중국에 많이 팔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은 중국 쪽에서 자국의 브랜드 판매를 위해서 해외산 그 분유 업체들 등록 자체를 약간 지연시켰어요. 네. 이것 때문에 동사 입장에서도 요 분유 캔 뚜껑 요 재고가 많이 쌓였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게 2분기, 3분기도 지금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쪽 사업은 약간 지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나마 희망적인 건 뭐냐면은 고객사 중에 한 개 고객사가 지난 7월 달에 등록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서히 다시 문이 열린 거죠. 중국 쪽에서. 그래서 이제 이 고객을 통해 가지고 다시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이게 이제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24년은 되어야 그래도 다시 정상화되지 않을까 보니까 이 분유캔 뚜껑 사업 쪽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내년 실적을 추정해봤는데 일단 궁중비책이 잘 팔리니까 매출액은 한 850억, 영업이익은 한 85억 정도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제가 앞서 서두에 이 기업은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뭐냐면은 출산 장려 정책 나올 때마다 주가가 변동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 주가 계산해봤을 때 적정 주가는 7,000원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5,000원대이니까 저점에 매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뭐 연말 연초 뭐 정부 특히 우리나라 또 중국 쪽에 뭐 출산 장려와 관련된 정책들 나올 때 주가 변동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트레이딩으로서 그냥 이용하실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들으신 기업 탐방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리포트는 카카오톡 채널 탐방맨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에서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또 다녀오셨던 기업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AS 해줄 내용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제노코라고 하는 기업 그 네. 우주항공 부품 회사로 제가 소개를 한번 시켜드린 적이 네. 있는데 어제 지금 대표이사분의 그 CEO 인터뷰 기사가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2027년, 그러니까 4년 뒤에 우리가 매출액 2천억을 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연간 매출액이 한 500억대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4년 뒤에 한 2천억, 4배까지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출의 어떤 증가율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제노코가 올해도 실적이 썩 나쁘지는 않아요. 500억대 영업이익률도 한 10% 이상 나오고 있는데 뭐 진짜 매출액이 2천억 이상 나온다. 그럼 영업이익도 뭐 200억 이상 나올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을 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제노코도 상당히 유망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까지요? 2027년이요. 4년 뒤에. 4년 뒤에 네네. 4년 동안에 4배를 매출을 늘리겠다. 네네. 늘리겠다. 1번. 2번. 늘리고 싶다. 3번. 늘었으면 좋겠다. 4번. 늘만한 근거가 있다. 어느 쪽입니까? 일단 4번일 것 같습니다. 4번일 예, 것 같다. 늘만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제노코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많은 그 항공 위성 관련된 부품들 보시면 네. 거의 90% 이상이 외산 제품이에요. 외국산 제품들. 근데 이거 일부 지금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국산화시키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우주 항공 쪽으로 많이 좀 쏘아 올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무언가 영상들을 찍게 되면은 빠르게 지상으로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탑재체들을 제노코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노코가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국산화시키면서 좀 시장이 커지면서 매출과 이익을 같이 한번 늘려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앞서 반도체 쪽도 좋게 보셨으니까 이 반도체 쪽도 HBM 관련주들도 꽤 있잖아요. 어떤 쪽을 보는 게 좋아요? 장비 쪽도 괜찮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반도체는 그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업황이 회복되기 때문에 지금 고객사들이 감산하면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바람에 올해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 위주로 많이 반등 나올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BCNC 이런 기업들도 코치라고 하는 것도 공급하는 업체인데 고객사 가동률 떨어지는 바람에 같이 실적이 내려갔거든요. 근데 가동률이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쪽 보시면 될 것 같고 HBM 관련돼서는 익히 뭐 투자 이야기 때문에 최근에도 공시에 나오고 있지만 한미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아마 추세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오른 기업들 많이 올랐나 싶지만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들 기업들이 더 간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이런 기업들도 지금은 좀 봐야 되지 않나. 전체적으로는 저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업황이 개선되는 쪽 집중해서 보시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뭐 BCNC, 원익 QNC 이런 기업들을 보자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